제가 요거부터 좀 오늘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달러 상승과 유가의 상관관계인데, 자, 달러와 유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달러는 안전자산입니다. 왜 안전자산이냐?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위험할 때 신흥국들이 달러를 빌려 쓰면 선진국가 대출해서 갚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신흥국은 공장과 물품들을 팔아서도 그걸 갚습니다. 그러면 갚게 되면 통화는 좀 더 구매가 많아지겠죠. 원화로 갚을 수는 없으니. 그러니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시장이 위험할 때 달러는 강세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가는 위험 자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저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달러가 만일에 유가가 예전에 1드럼에 100불이었다면 시장이 안전적일 때는 그것이 반대로 달러의 하락, 시장이 안정적이니까 달러가 약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럼을 샀을 때 작은 금액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달러가 달러가 강하게 되면 달러가 올라가면 당연히 유가 가격은 떨어져야 된다는 게 당연한 시장의 이제 방향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었고. 근데 현재 시장은 동조현상, 달러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가는 실물 경기가 좋을 때 상승을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기가 좋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달러는 시장의 리스크가 클 때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유 결제 통화로서는 기축 통화로 사용되고 원자재 결제 통화는 달러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미국이 굉장히 제일 큰 안전적인 나라로 모든 나라에서 미국의 신용도를 높게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우디와 원유를 구매할 때 달러로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고, 그래서 달러가 강세일 때는 유가 가격은 당연히 하락을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달러는 강세이고 유가는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최소 10회 이상 크게 이런 현상을 보인 적이 없어요.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좀 위험한 현상이고 많이 지금 현재 시장에 혼돈을 주게 되는 시장이 되게 되는 원인이 달러와 유가의 공동 상승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원유는 달러로만 결제 가능한가? 원유는 달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협상을 하니 많이 하면서도 이란과의 미국과 관계가 이렇게 조금 힘들어지는 이유도 예전에 중국과 달러가 아닌 중국의 돈으로 화폐로 결제를 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예전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 시장에서는 달러를 구매를 안 하려고 하겠죠. 달러가 필요 없이 내다 팔려고 해야 되는데 대려 또 원유를 살 때는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유와 달러의 이런 민첩한 관계에서 달러가 안정적인 바닥을 받쳐주게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기축통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는 안전성을 보장을 받는 것이고, 현재 달러와 유가 상승 추이를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돼요. 제가 19년도와 2000년도까지의 구간을 나눠봤습니다. 유가는 상승하는데 달러는 보합권에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2000년대 팬데믹 이후 같이 하락폭을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달러와 유가는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전에는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 유가는 떨어졌죠. 달러가 상승하면 유가가 떨어지고 유가가 상승하면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왜? 시장이 원하는 컨셉은 반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지금 하락세를 주고 있고 시장이 어려우니까 달러의 구매력이 높아져서 강세를 보여주는 안전자산이고, 유가는 시장이 좋아야지만 올라가는 위험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시장의 당연한 상식이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본 컨센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팬데믹 이후 계속적으로 동조 현상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원자재 상승은 물가 상승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들이 니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트를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릴 건데 거의 미쳤습니다. 완전 불꽃도 그런 불꽃이 없죠. 지금 현재 그 정도의 원자재 상승을 보여주면서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 어저께 발표했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까지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음 달은 CPI 지수를 우리가 좀 더 유념을 봐야 돼요. 다음 달에는 FOMC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이후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올라가는 가 있겠으나 그 다음 달 나오는 FOMC 회의에서 다음 주 있을 FOMC 회의에서 지수의 방향성과 그리고 통화 기축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지수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원자재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일으키고 물가 상승은 자연스럽게 다시 인건비의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고 인건비의 상승은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와 인건비 상승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리사이클을 하게 되면서 현재 시장은 매우 혼란한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왜? 경기는 위축이 되고 악화되면서 시장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그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많이 원자재 하락폭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들을 전체 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원유의 하락폭이 어디까지 떨어지겠냐는 거죠.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기술적 분석으로 원유의 상승폭은 130불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130불대에서의 저항대가 분명히 잡혀줄 겁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 고점이 130불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115불이 이탈된다면 여러분 105불까지의 하락폭을 보여줄 겁니다. 라고 기술적 분석에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의 저점이 104.50불 정도의 지지 라인을 형성시키고 있으면서 이탈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일 유가가 한 20불 떨어졌죠? 네. 20불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큰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역시도 깜짝 놀랐고요. 그 하락폭이 103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유가는 하락폭에 대한 반등 매수와 그리고 다시 재하락이라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대, 급락이 나온 이유가 아랍에 대한 아랍에서 발언을 한 우리는 증산을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그 발언 이후 하락폭을 두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번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펙과 같이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증산은 우리가 오펙과 같이 한번 논의를 크게 나눠보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반등을 하면서 다시 좀 꼬라박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조금씩 더 진정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는 것보다 다음 주에 당장 있을 긴축을 좀 더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긴축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니켈만 조금 굉장히 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도 지금 중국에서 뭔가의 이슈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원자재 유가와 더불어 모든 원자재는 다시 조정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도 역시 안전자산인 골드도 조금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봐야 할 방향성은 0.25bp의 금리 인상이 선반영된 것이냐
아니면 이제부터 반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주가의 흐름이 폭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유가의 상방 방향성과 동조현상, 유가와 달러의 동조현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달러도 강세고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유가도 강세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보면 달러와 원화 관계에서 원화의 약세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인데도 유가까지 상승을 보이면 두 개의 고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증시가 다음 달 2분기 때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시가. 그래서 증시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증시에 대해서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버텨주는 것을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분기 때 굉장히 조금 잘 버티고는 있으나 현재 기업에 대한 기업의 압박,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압박은 분명히 조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좀 다가가지 않겠느냐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